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좀 더워졌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좀 시원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예전부터 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약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또 섰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해서 보면서 읽으면서 또 설명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왜 많은 쌍절곤 돌리는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스텝을 하고 있는가, 밟고 있는가. 일명 이제 호랑나비 스텝 막 이게 하죠. 예, 저 흉내 잘 못 내겠어요. 여기 흉내 잘 내시는데. 쌍절곤 돌릴 때 보면 몇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은 시범때나 여러 군데 이렇게 보면 가만히 제자리에서 돌리는 스타일들, 예, 그냥 제자리 서서 딱 돌리죠. 다리 넓게 벌리고 딱 자세 잡고 하는 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돌리다가 조금씩 이제 스텝을 밟는 스타일들. 예, 근데 이 스텝을 밟는 게 그 스텝 움직임이 어떤 상대방과의 전략적인 스타일이 스텝이 아니고 내가 돌리는 기술이 바뀌니까 거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스텝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돌리면 푸니까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이 기술을 하기 위한 상대를 생각하면서 하는 스텝이 아니고, 예, 요런 스텝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회전 기술만 막 계속 주구장창 회전만 연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막 던지고 받고 계속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 같이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빠졌다 이쪽으로 또 빠지고, 예, 계속 이 짓만 계속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아리랑 스텝. 한쪽으로 풀었다 회전했다 계속 이거 하면서 이제 사이에 기술은 들어가죠.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심히 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 이 제자리에서 하는 스텝도 또 나눠집니다. 이게 손목하고 여기가 이제 전완근이죠. 여기 손목이나 전완근 깔딱깔딱, 그래서 막 그 손가락이나 막 여기서 화려하게 돌리는 위주로, 예, 그런 기술을 좋아해 가지고, 예, 그런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던지기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팔을 쫙 펴고 팔 전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이 굉장히 막 회전만 하더라도 막 크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어떤 기술적인 스타일들, 이런 게 좀 바뀌어요.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고, 그중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스텝을 밟으며 움직이는 스타일 중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스텝, 어쩔 줄 모르고 스텝을 밟으며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들. 자, 이분들이 왜 이럴까요? 예? 이분들이 왜 이럴까요? 이분들은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좋은 점이죠. 그런데 무술의 기본기가 없거나 제대로 지도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파악이 좀 돼요. 열정이 있어서 빠르고 막 화려하게 무엇인가 자신의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분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짚고 그 다음에 좀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술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자세, 보법 등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이제 기마 자세, 마, 궁보, 허보, 외, 부, 소, 좌반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딱 그렇게 갖춰 놓죠. 체육관에서 많이 연습을 하죠. 문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스텝 같은 거는 전진, 백, 그 다음에 사이드. 택견에서는 예전에 품받기 있었죠. 품받기. 카포에라 스텝, 이런 식으로 가나요? 각 영역마다 이런 어떤 기본기들, 스텝이나 밑바탕 되는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쌍절곤 돌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시작한 분들은 요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돌리는 회전 기술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기를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줄 모르는 스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공을 이렇게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회전 기술을 하더라도 무술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3박자나 5박자 안에는 적어도 한 번 상대방 쪽으로 공을 쏴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3번 흔들었어요. 그래도 쏘겠죠. 5박자 안에는 상대방에게 공을 쏘는 거예요. 또는 공격 동작이나 상대방을 인식하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계속 자기 쪽으로만 돌리다가 끝에 가서 맨 마지막에 옛날에 한번 쫙 때리는 식으로, 예, 타격은 넣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끝에 가서 쫙 때리는 동작을 하죠. 그러니까 즉 끝부분만 무술이 되는 겁니다. 휘두르기 예를 들어보죠. 상대를 때리는 것과 삼각형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예전에 유진물센터 이게 휘두르기로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 앞에 있는 상대한테 이렇게 가서 상대를 타격하는 거죠. 근데 이거 다른 문파에서 보니까 이게 삼각치기라 그래가지고 뭐 몸에 삼각형을 그려라. 그래서 사실은 눈에 초점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이것만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차이인 것 같지만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그런 차이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술은 내 범위가 있고 상대방의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술을 하더라도 상대한테 들어가서 이게 치고 들어가야겠죠. 강력하게. 예. 그런데 이런 게 없고 그냥 처음부터 주구장창 그냥 자기 기술만 이런 표현은 좀 심한데 아무튼 좀 충격 받으시라고 자폐아처럼 이렇게 자기세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무런 공격 상대방 인식 없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글을 썼잖아요. 제가 글을 이거 어디 갔냐. 3박자나 5박자 안에는 한 번 정도 상대한테 공을 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삼각형 만드는 것과 상대를 때리는 휘둘러 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공간에서 상대의 공간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데 그거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무술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무의미하게 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스텝이라는 게 호랑나비 스텝이죠. 이게 어디다 놓을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번 시간에 말했더니 딱 치고 상대가 도중에 반박자에서 맞는다 그랬잖아요. 맞고 이 발을 뭐 왼쪽에다 놓을 수 있고 오른쪽에 놓을 수 있죠. 이것은 만약에 왼쪽에다 놨다면은 그 상대방을 다시 하단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략하에서 이 스텝이 움직여지고 이게 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기술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발은 좀 움직여 줘야 되긴 하겠고 그냥 제자리에서 하면 자기도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그러니까 김은국의 호랑나비 댄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재밌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를 인식을 일단 먼저 바뀌어야 동작이 바뀝니다. 그 인식을 바꿔 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목적 없이 그 호랑나비 스텝처럼 스텝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가 돼요. 그러나 무술은 돌리더라도 이 스텝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들어가서 때려야겠다. 아니면 상대가 반격이 심하니까 때렸으니까 뒤로 이렇게 빠져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견제를 하면서 빠져줘야겠다. 이런 계산이 있어야겠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시선만 해도 그래요. 시선. 아까 그 영혼 없는 눈빛. 그냥 기술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기술만 막 하죠. 근데 이제 상대방을 인식하게 되면 간단한 거 뭐 몇 번 휘두르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를 보면서 인식하면서
그 상대를 초점을 둔 시선이 딱 나오게 돼 있죠. 제가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그죠? 없어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시선은 상대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견제를 주더라도 요 앞에 있는 요 사람, 왜냐면 내가 이거 때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하고 때리냐. 자, 비율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공격 3번이나 5번, 3박자, 5박자, 5박자 안에는 한 번 정도는 공격이 나와줘야 된다. 그 말씀 드렸는데, 지금 비율로 보면, 그, 왔다리 갔다리 스텝 하시는 분들, 9대1 정도, 9번 하고 마지막에 그냥 한번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것처럼 이게 하나 그냥 낀 거 넣는 거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면 9대1도 훨씬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뭔 말이냐? 9번 회전 돌리고 한 번이나 공격 기껏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술이 아니라 퍼포먼스입니다. 이 퍼포먼스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거기서 또 개발된 아까 뭐였죠? 트릭츠, 또 마샬아트, 익스트림, 이런 것들은 또 어려운 동작을 함으로써 채워지는 욕구들이 있어요. 무술적인. 그리고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감들이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본질에서 너무 많이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나중에 얘기도 하도록 하고, 퍼포먼스라고 만약에 인정하고 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퍼포먼스라고 하면서 도복은 왜 입습니까?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유리할 때만 쌍절곤은 무술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사실은 살짝 찌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바로 당신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무술이 되고 어떤 때는 시범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수의 기준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 잘하는 게 무술의 고수는 아니거든요. 퍼포먼스 고수가 되겠죠. 시범 고수가 되지. 그 분야를 자꾸 혼동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이게 무술 쪽에서 상대를 잘 파악하고 상대를 잘 때리고 날고 뛰고 그런다고 상대방 때릴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응? 2바퀴 돌고 3바퀴 돌더라도 상대의 움직임을 고려하고 하는 건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를 파악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퍼포먼스는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꼭 인식하시고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무술의 가치가 살아나고 목적이 제대로 펼쳐집니다. 자, 많은 체육관들이 그 운영을 핑계로 연구하지 않고 무술과 상관없는 건강, 체육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체육관으로 변질됐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무술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원한다는 핑계로 엉뚱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둘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순수한 무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무술 자체의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전문적이고 경쟁력도 있게 됩니다. 체육관에 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쌍절곤 얘기니까 쌍절곤 본연의 움직임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혼자 하는 퍼포먼스를 넘어서 상대화하는 무술이 된다는 거. 이런 얘기를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기술 연결만 하는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스텝들 그 기술을 하는데 쓰이는 그런 보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 보여주는 데 필요한 보법과 움직임이죠. 요거를 상대방을 타격하기 위한 무술적 개념으로 바꿔줘야 돼요. 간단한 거지만 아까 휘두르기에서처럼 상대를 때리는 쪽으로, 돌리다가도 박자 사이에서 하는 쪽으로. 자, 한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들 중에 뒤에서 좀 까불던 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운동을 하던 그 친구들 가방을 보면 꼭 이 쌍절곤이 있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쌍절곤의 출발 자체가 그때는 싸움이었습니다. 싸움. 나가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상대를 때려 눕힐 각오를 수련했죠.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방에서 꺼내서 상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때리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잠시 반박자 얘기도 했죠.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잘 못해도 그 계산은 해야 돼요, 무술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자, 내가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휘두르고 발을 찼어요. 그러면 내가 돌면 상대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상대가 못 들어오게 한번 견제해주고 다시 돌아서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휘두르고 차고 견제해주고 휘두르고 다시 휘두르고 이런 개념이 돼야 돼요. 상대를 인식한 어떤 그런 박자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을 연결시켜서 멋있는 기술을 자꾸 선보이는 그게 아니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를 계산하는 그거란 말입니다. 예. 자, 이게 바로 형이고 이게 바로 진짜 수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퍼포먼스하고 멋있는 동작, 또 체조 동작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재미가 없는 거야. 체조 동작과 무술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시게요. 아무튼 화려한 동작이 꼭 잘 맞는 유익한 동작은 아닙니다. UFC 선수들이 기술을 몇 가지나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단순해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왔다리 갔다리 어쩔 줄 모르는 이 호랑나비 스텝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네, 벗어나고 상대방과 펼치는 무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